전략. 상속 후에 15개월이 지나서 매각이 유리하다. 일단은. 자, 요때 사망을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고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짜리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이날로부터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9개월로 법이 개정됐어요. 9개월이니까 결국에는 총 기간은 뭐예요? 총 기간은 이제 15개월이죠. 사망일로부터 15개월. 이날이 9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게 뭐냐면은 이 기간 내에 시가가 있든지 시가가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쓰게 되는데 사망일 이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가액을 적용하는 건데 지금 상가가 가정을 해봅시다. 상가가 시가가 10억짜리가 있고 이게 기준 시가로는 6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신나게 야 상가는 시가 확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기준 시가로 해서 상속 재산이 6억이다 라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통장 잔액인 5억이 있고 해서 11억이다 라고 신고를 해놓고선 세금을 조금밖에 안 냈죠. 안 냈는데 15개월이 지나서 매각이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요 기간 내에 어떤 거래가 있으면 시가가 있다라는 거잖아. 시가가. 예? 시가가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법을 이렇게 써가지고 상속 재산을 결정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사망일로부터 14개월 되는 시점에 매각을 해요. 이거를. 돈이 급해. 자식이 말이야. 돈이 급해갖고 아빠한테 받은 거를 14개월 만에 사망일로부터 14개월 만에 매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사망일로부터 이 15개월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들어오는데 마침 이 매각을 하는 게 이제 시가잖아요. 당연히 시가 매각을 했겠죠. 시가가 확인이 되니까 이 순간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이러는 거죠. 야 임마 우리가 상속세 고지서 내보낼 당시에는 상가라서 시가 확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보충적 평가법을 써서 기준 시가로 해서 이제 세금을 매겼는데 얼마 안 돼갖고 팔아서 시가 확인이 되네 이게. 너 임마 이거 10억에 판 게 확인이 돼. 그러면 이 가액이 이제 시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명확한 가액이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 상가는 10억짜리다. 기준 시가가 아니라 10억짜리 시가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아들이 사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이걸 매각했다라는 이유로 시가가 발견이 돼서 국세청에서는 이제 상속세 재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추가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게 15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매각이 있더라도 과세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신고기간이 있고 법정 결정기한인 이제 이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법정 상속세 이제 국세청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인 15개월 이내에 어떤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5개월이 지나서 매각을 하면은 뭐가 유리하냐? 상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는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는 어차피 언제 팔든지 간에 매매 사례가액 시가가 바로 확인이 돼요. 시가의 일종인 매매 사례가액이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준 시가를 쓸 여지 자체가 없어요. 아파트는. 근데 상가는 개별 물건별로 다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준시가를 쓰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기준시가 쓴 거에 인정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기준시가를 써서 상속세 신고한 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 기간 내에 만약에 매각을 한다, 15개월 이내, 그러면 이제 상속세 추가 고지서가 날라올 수 있어요. 이제 감정평가법인 활용하기 전략. 이건 뭐냐면은 상속 재산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인데, 자, 예를 들어서 아빠가 부동산 상가를 갖다가 8억짜리 이제 남기고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돌아가셨는데, 이거를 만약에, 자,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식들이 있으면은 최소한 10억은 공제가 되잖아요. 아까 상속공제에서 보셨을 건데, 최소한 10억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배우자가 없으면 5억밖에 공제 안 돼요, 일단은. 그래서 10억이 공제가 된다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아빠가 죽으면은 세금이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상속세가. 그러면은, 자,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제. 자, 지금 만약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하고 내가 그냥 어차피 세금 안 나오니까, 그래, 아무 작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래, 자식들이. 이러고 있으면은, 국세청에서는 이거 기준시가 이제 해갖고, 상가니까 기준시가 8억으로 해서 상속재산 가액을 확정시켜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상가는 이제 8억짜리예요. 쉽게 말하면 8억짜리. 국세청에서 8억으로 인정해준 상가예요. 자, 이 상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뒤에 13억에 팔았다. 그럼 뭐 자식들 입장에서는 봐봐요. 8억에 사서 13억에 판 거예요, 이게. 5억을 먹었지요. 와, 많이 먹었다. 너 세금, 양도세 많이 내자. 양도세 많이 내자. 국가에서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양도세 많이 내라고.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만약에 이 상가가 어차피 10억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한 10억으로 이거 취득한 걸로 잡혀 있었다고 하면은 나중에 13억에 팔 때 3억만 먹은 걸로 되기 때문에 세금이 양도세가 얼마 안 나올 텐데 말이야. 지금 이게 8억에 잡히는 바람에 무려 5억이나 먹었다 그래가지고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멍청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나온 거죠. 이런 전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있지 말고 자녀들은 이렇게 이제 재산이 상대적으로 소액일 경우에는 이걸 감정평가를 받아버려요. 감정평가는 어느 정도는 유두리 있게 이제 평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사들 데리고 가서 이제 뭐 꽃등심도 사주고 참치회도 사주고 하면서, 평가사님, 지금 이게 한 10억 근처까지 좀 감정평가해서 이거를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시가로 잡히면은 이거를 그 상속세 신고할 때 우리가 국세청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사 이게 10억으로 잡힌다고 해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상속세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했으니까 이걸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래, 10억으로 결정했으니까 이 상가 10억짜리야. 국세청에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10억에 사서 13억에 파는 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가 먹은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재산이 10억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감정평가 법인을 잘 활용하시고, 10억 이상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10억 이상이라면은 이제 세무 전문가하고 미리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움직이시고, 10억 이전이라 특히 상가 8억 9억짜리 기준시가 이런 거는 이제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